네, 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국정교과서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됐고요. 지난 28일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란거리가 되었는지, 또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지, 또 역사교과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교육연구소의 심영한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현직 교사 선생님이 나오셨네요. 부천중학교 역사 선생님이시죠. 조한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정교과서. 좀 교육부총리가 좀 조금 예. 처음에는 좀 강하게 얘기했다가 청와대 교문수석 만난 다음에는 조금 하여튼 간에 정치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자, 오늘 심 소장님이 먼저 국정교과서가 이렇게 논란이 이게 언제부터 되는지 짧게 본다면 네. 작년 10월 12일 날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사실 굉장히 전 국민이 기억하겠지만 격렬한 반발이 있었죠. 네. 한 40일 정도, 43일 정도 반발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겠다라고 해서 강행이 됐고요. 네. 지난 1년간 계속 그 이슈가 이어져 오고 이 현실화가 된 상태가 된다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좌파 교과서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짧게는 1년이지만 그 전에 검정 교과서나 네. 그 집필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을 두고 좌파 교과서, 좌파 교수 이렇게 몰아가던 시간들이 좌파 계속 역사학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 교과서에서 우리 학생들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런. 그렇죠. 네. 근데 논란은 굉장히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선생님, 예. 조한경 선생님, 이런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어떤 거였습니까? 현장 교사들 입장에서는 네. 도대체 왜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네. 국정교과서로 하려고 했는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네.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부터 지금의 그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 검정 교과서에 대한 자편향 논란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현장 교사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네. 지금 검정 교과서를 공격해 왔고, 특히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네. 이후에 아마 교학사 교과서가 현 정권이 가장 바라던 교과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과서가 현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하니까 나머지 검정 교과서에 대한 자편향 그 논란을 더 일으키면서 네. 아예 이제 검정 교과서를 없애고 국정 교과서로 가겠다라고 도저히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해버렸던 거죠. 그 교과서 논쟁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됐지만 그 이전부터 그렇죠? 2008년. 예. 김무성 전 대표도 이 부분에 좀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는 그 당시 그랬을 거예요. 네. 지금 좀 찾아봐야 되는데. 교과서 그런 근현대사 역사교실 같은 거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조금 최근이고 얘기, 2008년 당시에는 네. 정두원 의원이라든가 지금 그분들이 주도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현장에서 채택한 비율이 얼마 안 되죠, 그때 선생님, 그죠? 거의 0%라고 보시면 0%입니까? 됩니다. 몇 개 있긴 한데요. 예. 그게 무슨 좌파 시민단체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그 채택하지 못했던 철회가 게. 되었던 게요. 아니, 현장에서 채택하지 못했던 게 왜 채택을 안 한 겁니까? 교학사 교과서가 공개가 되었을 때 네. 친일 독재 미화라는 게 분명해졌었고요. 네. 그리고 현장 교사들이, 저도 이제 교사지만은 우리 네. 학교 내 제자들에게 이 교과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 당시에 20개 학교 정도가 선택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정부는 좌파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가장 먼저 그 이의제기가 나왔던 게 동문회.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왜 그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기서 시작이 되었었고요. 네. 학생들도 대자보 붙여서 우리 교과서 못 배우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요. 그래요? 예. 그런 과정이 쭉 있었네요, 그죠? 네. 자,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선생님이 말씀하시다가 제가 말을 끈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의도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1년간 단호하게 하겠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문제가 커지면서 네. 촛불 전국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청와대와 뭐 상의하지 않고 그냥 네. 이걸 뭐 혼용할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발언을 했고 네, 장관이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시 청와대를 갔다 온 다음에 강경 발언을 하시고 네. 이번에도 이제 국정교과서 나오면서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아주 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네. 조금 또 시행에 대해 또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것이고 왜 교육의 문제가 이렇게 정치와 결부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은 그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 새로 내놓은 국정교과서 그거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좀 두 분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 국편이죠, 국사편찬위원회죠. 네, 그 위원장 김정배, 그렇죠. 네, 전에 고대 총장 하셨던 분. 네, 네. 네. 그 국편위에서 내놓은 국정교과서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일단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예, 그 왜 논쟁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눈에 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오류가 2,000군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종합적인 맞습니다. 아주 예. 종합 선물 세트인데 냉정히 따지면 그때는 사실 조금 박정희 대통령 얘기는 그렇게까지 이번처럼 이렇게 튀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게 좀 약화가 되면서 거의 뭐 박정희 정권을 뭐 굉장히 미화하는 구조로 챕터 제목도 바꾸고 이번에요? 네. 박정희라는 이름도 계속 엄청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10페이지가량 서술도 되고 있고 네. 그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던 그 시기의 녹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네. 뭐 자질구질한 얘기까지도 다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경제 성장도 다뤘고 네. 독재 부분도 저희 교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균형 있게 다뤘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국정교과서를 웹상에 공개를 했기 네. 때문에 그 박정희 시대를 봤는데 쪽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제가 현장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저도 한 2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쳐 왔었는데 네. 민주화 운동을 축소를 시켰어요. 박정희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 축소가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서술이 된 게 커다란 경제 특징이고요. 발전을 일으킨 우리의 지도자다. 예. 뭐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65년에 한일협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개헌, 유신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민들, 시민들, 언론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네.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반대 주체가 대학생 플러스 재야 인사, 일부 재야 인사 요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 검정교과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면은 대학생들과 시민들 그다음에 언론들도 반대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술이 되어 그때 있는데 뭐 동아일보 해직 사건도 났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교사가 설명해 주지 않고 학생들이 교과서만 읽으면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하고 일부 재야 인사들 네. 학생들이 사실 재야 인사라는 말도 잘 이해를 못하긴 할 텐데 네.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챕터 구성이 참 특이한 게 네. 예전에는 민주화운동 단원이라고 그래서 따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독재 정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주인공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딱 펼치면 5.16 쿠데타, 그러니까 군사 정변과 네. 뭐 산업화의 발전, 네. 그리고 뭐 유신과 중화학고의 발전 이런 네. 식으로 오. 주체 자체가 다 이렇게 경제 발전 위주로 서술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문맥을 이렇게 비틀어 놓지는 않았지만 보고 있으면 그냥 부득이하게 뭐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부득이하게 유신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5.16 군사 쿠데타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도 빠졌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게 그 쿠데타 사진이 빠지고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포항제철 준공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인상적이고. 혁명 공약, 박정희 그 당시 장군의 혁명 공약도 나왔다면서요? 네, 공약은 들어갔어요. 그거는 워낙 논란이 됐던 거기 때문에 눈치 보고 넣고 대신에 이제 이런 부득이함도 있지만 네. 잘한 게 많다 이렇게. 검정 교과서 시절에도 네. 혁명 공학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랬습니까? 예.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본문하고 학생들이 대조를 해보는 거죠. 네. 공약을 이렇게 냈었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았었는가 이거 좀 비교해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제가 이제 경제 파트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그 경제사를 서술한 분들이 경제학자들이고 역사학자들이 아니에요. 네. 법학자, 그다음에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라고 현대사를 썼는데 네. 더욱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그동안 역사 교과에서 쓰지 않던 용어, 경제 용어를 역사 교과서에다가 마구 끌고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뭐 재무제표라든가 그다음에 뭐 후발성, 역사 교사들도 이제 교과서에 그런 거 잘 못 봤었거든요. 재무제표요? 예.
그다음에 뭐 사관을 상업 도입했다를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차입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역사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에 대한 그 관념 없이 네. 사실 경제 교과서가 따로 있긴 한데 저는 경제 교과서도 그렇게는 안 썼을 것 같은데 그냥 경제 서적을 네. 당신들의 그 지식들을 여기다가 써놓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일파 문제 얘기죠. 친일파 부분도 많은 부분들이 좀 왜곡됐다는 주장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교학사 교과서랑 비교를 한다면 네. 이제 친일파에 대한 서술 자체는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때 비판이 많았고 네. 분명하게 친일파 얘기를 좋게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이고 교학사 거에 비해서. 교학사 예. 비해서 그리고 좀 인상적인 건 네. 마치 변호를 하듯이 예전 교학사 때는 최남선에 대해서 네. 다시 보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남선을 따로 빼서 친일파였다라고 규정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굉장히 인식하고 의식하고 쓰는 느낌이 나요. 소장님 말씀은 지금 이제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가 아니라 교학사, 교학사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교학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교학사 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서 눈치를 본 흔적은 나타나지만 교학사 교과서에 비해서는 소장님 봤을 때는 좀 진전된 것 같다,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다 그런 말씀인가요? 근데 뭐 진전이란 말보다는 예. 이제 눈치를 본 것 같고요. 눈치를 봤다. 대신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써놓거나 네. 친일파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하거나 또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조금 더 검토해 보면서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좀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친일 행위를 미화했다기보다는 친일 행위를 정확히 안 쓴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공격했던 그 금성 교과서 이게 지금 검정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갖고 나오셨네요. 예, 제가 좀 갖고 나가봤어요. 이게 금성 교과서 그 검인정 교과서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친일- 화면으로 좀 비춰주시죠. 예. 친일파에 좀 대해서 올려주셔야지 조금만. 예. 이렇게 올릴까요? 예, 예, 여기 됐습니다. 보시면은 한쪽에 걸쳐서 왜 친일파가 형성이 되었고 친일파들은 네. 어떤 특징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친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서술을 했었거든요. 이건 기존 검인정 교과서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네. 굉장히 친일 행위가 덜 기록이 되었고 네. 인물들은 굉장히 많이 나열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친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 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서 가르쳐야 되는 그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네. 그 일제 강점기는 아이들의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진주 할아버지 세대가 거쳤던 거였고 네. 그 우리가 식민지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아픔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은 요새 수요일이 되면 시간이 되면 방학 때 수요시를 가서 할머니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기도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도요. 예. 네. 그 시절에 나라를 팔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네. 독려를 했던 그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모른다면 네.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네. 그 사람들이 결국 친일파 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친일파 세력을 확실하게 우리 국가서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나중에 나라를 팔아먹거나 그런 사람도 안 생길 테고 그렇죠.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정체성을 확보해 나간다라는 측면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어쨌건 건국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그 배경에는 사실은 네. 이게 우리가 원래 3.1운동, 임시정부, 네. 다양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해방이 돼서 네. 나라를 세웠다는 건데 네. 굳이 45년 해방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수립이란 말로 돌려서 쓰긴 했지만 따로 건국절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런 친일의 역사 자체를 좀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제하거나 네. 축소시키려고 하는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선생님 대한민국 수립은 현재 국정교과서에서 쓰고 있죠. 이번에 썼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요. 그렇죠. 예. 1948년에 예.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까? 건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않았고요? 예. 아. 정부라는 단어를 뺀 거죠. 뺀 거. 그냥 예.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예. 근데 기존의 검정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썼죠. 대한민국 정부 예. 수립이 되어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단어 하나만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네. 19년 3.1절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00
19년 3월 3.1절 이후에 네. 3.1운동의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예. 그리고 독립운동을 쭉 이어왔었고 네. 결국 독립이 되고 임시자를 떼고 네.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수립이 된 거 아니냐. 네. 굉장히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하는 편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빠진 거의 의미 이상을 넘어서 네.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네. 이승만을 띄우고 48년을 이제 건국절로 하자고 했었고 네. 심지어 죄송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국 몇 년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건국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네. 그게 저희들은 뉴라이트의 사관을 받아들인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번 교과서를 편찬하면서도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도 많이 들어갔고 네. 또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어차피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쓰지 못할 바에는 네. 정부를 빼버리자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빠진 겁니다. 소장님, 이 건국이라는 그러니까 1948년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랑 그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21년인가요? 1919년이죠. 예, 19년. 예, 예. 수립됐다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국을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네. 마지막에 이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고종 황제 바꾸다가 때 대한제국.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이 전신 같은데 하여튼간에. 예. 우리 역사에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결국은 한일 을사늑약이라든지 네.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데 네. 사라지고 그냥 외면적으로 보면은 일제 36년 네. 결국 이제 해방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이 과거를 검토해 보면 또 그때 그분들도 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3.1운동도 일으키면서 그럼요. 예. 이제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열기 속에서 이제 정부가 수립돼서 임시정부가 헌장도 만들고 네. 또 임시정부가 계속됐고 임시정부만이 아니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해와서 그런 만주라든가 예, 그렇죠. 쫓겨나가서 예. 상하이라든지 미주라든지 그렇게 쭉 해서 그 노력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네. 대한민국으로 계승이 됐고 네. 국고도 보면은 대한제국을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계승을 한 거고요. 네. 다시 또 초대 제헌국회 속기록 같은 걸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써야 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로서 국회의원들이 다 의결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약간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거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내려온 건데 그 시대 때도 없었고 사실은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갑자기 네. 뜬금없는 48년에 우리가 따로 건국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 학문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의 연구도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요. 북한 정권은 자기네 건국 일자를 이렇게 우리 정통성을 긍정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9월 9일 날 그렇죠. 됐다고 네. 얘기하기 때문에 네. 네, 단절하고 있는 거죠. 단절하고 있는 거죠. 예. 추가 설명을 네, 드릴까요? 그러시죠. 예. 요게 이제 마지막 국정교과서였습니다. 네. 검정교과서 나오기 전에 중학교 마지막 국정교과서였는데 김대중 노무현 때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인데요. 아, 이 유신 정권 때 아니요. 이게 유신 정권 때 처음 교과서가 나왔었고, 네, 그 전에는 그다음에- 검인정 교과서였는데 그렇죠. 박정희 예. 유신 정권 때 국정 교과서가 새로 처음 나타난 거죠. 1974년에 처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제 김영삼 네. 이렇게 해서 국정교과서가 나왔었고, 요거는 마지막 버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사진이 네.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기 위한 그 현수막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인식을 했었고, 아, 독재 정권에서 나왔던 국정 교과서에서도 아니 요거는 독재 정권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마지막 이제 마지막 하여튼 예. 독재 정권 하에서 나온 교과서도 이 사진은 늘 실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한자를 읽을 줄 아니까 네. 선생님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 본문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과연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를 빼다 보니까 이번 본문이 스텝이 꼬였어요. 네. 그래서 정부를 넣어야만 이게 문장이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교과서 본문도 굉장히 좀 엉클어진 네. 그런 게 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를 뺀 대한민국 정부로 가는 것이 맞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여튼간에 예. 대한민국 수립이란 말은 맞습니다. 당대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네, 간단하게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요. 말씀 두 분 말씀드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뭐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하시죠. 소장님부터 예. 현재 상황.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예. 그러니까 좀 교육부가 네. 좀 선명하게 국민들의 입장,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역사 교사나 네. 학교에서도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도 있잖아요. 네. 검민정 교과서 1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제발 좀 관심 좀 기울이셔서 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좀 많은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네. 지금이라도 좀 중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교육부 장관께서 오픈하면 다 이해할 네. 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볼수록 더 문제가 많은 교과서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역사교사들은 이미 국정교과서 제도 자체에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온 교과서가 너무 수준 미달이기 때문에 네. 이 교과서로는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을 이미 했고요. 네. 저 역시 내년에 학교 현장에 이 교과서가 온다고 해도 네. 이 교과서대로 수업하지 않을지. 소장님 박근혜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사퇴하면 국정교과서는 폐기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악은 네. 대통령께서 사퇴를 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 있다고요? 남아 있어 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겠죠. 누가 그걸 남아 있게 만드나요? 전 사퇴하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교육부 장관이 안 쓰겠다고 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거 간단하죠, 고시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영한 소장님 그리고 조한경 선생님이었습니다.